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 하루 전 미국에서 이제 조기 귀국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.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. 지금은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며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인용해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든다고 적었습니다. 총리 발탁설이 나온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이 협치를 강조한 걸 두고 총리 후보직에 대한 수용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 윤석열 총장과 뭐 다른 후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저하고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. 박영선 장관 현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죠. 그 유명한 아마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어요. 지금 윤석열 뭐 부부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고맙다고 그날 불러줘서. 저희 당의 19대 국회 때 원내 대표를 하실 때 제가 또 뭐 원내 대변인도 하고 뭐 가까이 누님이라고 모시기도 하고 했는데 좀 박영선 장관이 좀 본인의 일에 대한 욕심 또 어떤 정치적 어떤 행보를 생각할 때 스케줄을 생각할 때 좀 마음이 좀 급해지는 측면 자질이 아깝기도 하고 본인에게 어떤 정치적 그 재기의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뭔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. 제안을 받았다면. 그러나 하여튼 뭐 본인들은 좀 소극적인 어떤 입장으로 있는 것으로 취재는 되는데 뭐 비행기를 탔다고 하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. 저도. 근데 박영선 장관이 만약에 총리 후보자가 되면 청문회는 재밌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됐을 때만 해도 당연히 민주당 인사였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이 조금 더 순탄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그때 당시에 후보자가 뭐 유력하게 검토됐다 이런 얘기도 당시에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비판했던 거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임기랑 지금이랑은 상당한 시차가 있어서 그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박영선 장관은 바로 전 정부 때 중기부 장관을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청문회를 민주당에서도 문제없다고 통과시켰던 분이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정부로 자 간판만 바꿨을 때 똑같이 통과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비판 포인트를 찾아서 전 정부의 중기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총리를 낙마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제 재밌는 관전 포인트입니다. 찬성하실 거예요? 반대하실 거예요? 찬성하실 거예요? 반대하실 거예요? 이게 벌써 재밌는 포인트입니다. 이런 돌직구를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양 진영의 뭐 융단 폭격이 일어나게 된 건데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그 예상 가능한 범위 내였다 그러면 저희도 뭐 보호할 건 보호하고 지지할 건 지지해야 될 텐데 이렇게 뭔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버스가 운행이 되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저쪽으로 저희 다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로서도 좀 충격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야당과의 협치 중요하지만은 저희 진영 내의 지지층들도 단단하게 같이 엮어가면서 그리고 같이 지지를 받으면서 가야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냥 선뜻 박영선,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 유력했던 인물, 당대표도 했던 인물, 뭐 장관도 했던 인물 이런 분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약간 충격이긴 해요. 어떤 식으로 소위 말하는 실드를 쳐야 되나. 그 지지층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준석 전 대표가 옛날에 딱 대구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좀 타협할 줄 알았거든요. 딱 정면 돌파하잖아요. 그때 지지층들이 그걸 받아줬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유연성들을 유지를 해야지 대통령도 사실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.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같은 사람들 쓰고 골라서 쓰다가 결국은 이 모양까지 온 거잖아요. 외연을 확장을 확 해야 되고 편을 가리지 않고 진영을 넘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 골고루 쓰겠다 이런 기조를 그걸 가지고 지지자를 또 설득해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아, 저 사람 진정성이 있네 없네를 아마 판단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너무 그 편 가르기에 너무 갇힐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도 망치고 있고 그다음에 국힘도 망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. 박영선 총리가 실현된다면
제일 황당해할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야. 그렇죠. 오세훈 서울시장이야. 왜냐하면 총리가 되면 그 서울시장도 국무회의에 때로는 참석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제 총리로 뵈야 되는데 때로는 모셔야 되는 측면도 있고. 그럼 상당히 지금 저 서울시장 관사에서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근데 거예요. 그 생태탕이 결론이 어떻게 났죠? 아, 그거 없는 걸로 없는 났죠. 걸로 하죠. 그 또 본인도 사과했었나요? 사과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아마 저 무례해지겠네요. 청문회에서 또 거론이 되겠죠. 아까 김재섭 저 당선자님이 얘기한 대로 그게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참 궁금하네요. 근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양정철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삼철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측근인데 복심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? 이제 그게 참 궁금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저희들이 들어있는 수석 그 카톡방에 이 기사가 딱 올라왔는데 네. 충격적이다. 만약에 막 정말로 그러면서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과 예를 들어 친문이라고 있다면 친문에게는 대형 악재 뭐 이렇게도 막 댓글들이 올라오고 하는 걸 좀 봤습니다. 하여튼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는 것 같아요. 이분이 사실 약간 무슨 헤드헌터 비슷한 역할을 맞아요. 했잖아요. 책사, 사실은 문재인 비서실장을 대통령 후보로 또 끄집어내가지고 정치에 데뷔시킨 것도 이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두 번의 대통령을 영입 제안 했었으니까. 네. 아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복심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. 아마 할까 이게 굉장히 너무 충격적이라서 딴 건 몰라도 저는 그 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 되는 건 이건 상상이 좀 되거든요. 근데 어느 정도. 근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비서실장을 한다 윤 대통령이 이건 사실 제 상상력 너머에 있는. 양정철 실장은 알려진 대로 굉장히 그 어떤 권력 의지가 강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본인은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더 막 손사래를 치고 몸을 사리는 절대 저희들하고도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몸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. 양정철 실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제안은 상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안 할 것이다. 그렇게 저는 친구로서 예상합니다. 근데 저라면 제가 양정철 원장이라면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을 때 진짜 할 생각이었으면 뭐 저는 진짜 말도 안 돼요. 안 할 거예요. 할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뭘 더 할 생각이 없다. 좀 애매하거든요. 아니 그런 걸 즐기는 거죠. 왜 즐길까요? 아니 예를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? 가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NCND 속에 굉장히 아주 조마조마한 재미가 있거든요.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도 잊을만 하면 올리고 그러나 하여튼 저는 양정철 전 연구원장은 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. 예. 양정철 실장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그 추천한 걸로 알려져 있죠. 양정철 씨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? 제가 2015년에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. 그런데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나 양정철 실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노무현 정부 출신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하고 불편한 사이예요. 공정권을 내려놓는 당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그 당이 승리한다. 이재명 후보가 그런 선언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서 탈출할 수 있고 그리고 민주당의 총선 리스크도 없앨 수 있다.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.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성원할 것이고요. 그것이 바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정말 묘수다. 그리고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이 카드를 윤석열 대통령 혼자 생각했을까? 아니면 누가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카드를 좀 제안하거나 한번 생각을 권유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?
하라고 대통령 하네. 혼자 이거 민주당 특유의 또 버릇이 나옵니다. 이제. 어떤 버릇입니까? 어떤 버릇입니까? 뭐 되게 깔때기로 쭉 가가지고 김건희로 가는.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은 많이 거론됐던 분들 중에 김한길 전 그 대표님 각별한 관계시죠 두 분이. 예.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매번 있을 때마다 총리, 비서실장 거론이 되다가 계속 안 되잖아요.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김한길 통합위원장의 지금 심정은 어떨까? 뭐 이런 것. 혹시 또 김한길 위원장을 가장 또 신뢰한다고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여기에 김한길 위원장이 또 이 카드를 또 혹시 추천하지 않았을까? 그 가능성이 있는 게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민주당의 안철수 대표 공동대표 할 때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이죠. 그럼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. 그게 이제 이분이 뭘 좀 하고 싶어도 네. 그 보수층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.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이분은 민주당 사람인 거예요, 그냥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뭐 시키고 싶어도 못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. 여러분,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.